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가TV 그레이티 게임을 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는 줄곧 질문 1, 질문 2 해서 질문 5까지 해서 5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방송 내용과 관계없이 저희 방송 하단면에 계속 게재를 해왔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문재인의 USB를 현재 국가정보원에서 왜 수사하지 않는 것인가? 또 질문 2번은 김정숙의 특별활동비를 유용 남용한 것에 대해서 왜 수사하지 않는가? 왜 국정원은 김정숙의 특활비에 대해서 침묵만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또 세 번째로는 정보사의 에이스 공작관 정규필 대령을 왜 간첩 혐의를 씌워서 정보사를 음해하고 정보사를 와해시키려고 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지금도 국가정보원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우리 대북 공작관들, 또 해외 공작관들, 또 우리 대공 수사관들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대구 경북 출신들의 TK 에이스 요원들만 면직을 시키고 진급을 시키지 않으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는가? 다섯 번째 질문으로는 2018년 12월 달에 일본 앞에까지 거의 탈출을 했던 북한의 목선을 강제로 일본의 해상 자유대 측으로부터 빼앗아서 우리 영해로 데리고 온 다음에 그 다음날 북으로 보내서 전원 다 총살형을 당하게 했는데 그 북한 호위사령부 소속의 장교들의 탈북 사건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재인의 판문점 USB 공개 청구에 대한 비밀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통일부가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는지 혹은 무엇을 받길래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지금 내놓았습니다. 국방 및 국익 침해를 이유로 들어서 USB를 공개할 수가 없다.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해옴으로써 USB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 통일부에서는 이 USB가 공개될 경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있어서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그러한 정보다라고 지금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에 대해서 청구자였던 구주화 변호사는 4일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통일부 결정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의심했던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넘어가서는 안 될 내용이 있다는 의심도 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한심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의 백주대낮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회담 당시에 문재인은 북괴 수계인 김정은에게 USB 하나를 건네줬는데, 자, 이 USB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하는 이 청구에 대해서 이 통일부가 얼토당토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의견을 내세우면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도대체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여쭙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 방송을 찍게 됩니다. 자, 문재인이란 사람은 지난 2018년도 판문점 회담 당시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USB를 건네줬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통일부가 지금 답변을 내린 게 비공개 결정을 내렸는데 그 비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국방 등 국익 침해라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알면은 국방이나 국익이 침해가 되고 북한 괴뢰의 수괴,
김정은이나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 저 승냥이들은 보아도 국방 등 국익 침해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설명을 통일부가 감히 국민들 앞에 내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 그야말로 정말 기절할 일이죠. 자, 그럼 국방에 해가 된다, 국익에 위해가 된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공개를 하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무엇이죠?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 괴뢰들한테는 우리나라 국익에 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넘어간 꼴이 됐군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자, 지금 4일날 5월 4일입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인 구주화 변호사에 따르면 구 변호사가 지난달 21일에 접수한 해당 USB 내용을 공개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통일부는 지난 3일 비공개 결정 통보서를 보내었다고 하면서 모 일간지에 이 내용이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일부가 통지서에다가 비공개의 근거 조항으로서 국방 등 국익 침해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제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이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건네준 이 USB는 어디서 제작을 했다? 최정본을 국가정보원에서 제작을 했다. 즉 산업자원부가 됐던 통일부가 됐던 여러 부서에서 취합된 내용들을 가지고 국가정보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리 종합해서 리허설까지 하고 북으로 김정은 손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이와 같은 작업이 진행되려면 구조로 보십시오. 국정원장, 당시 서훈입니다. 그 밑에 차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단장, 처장, 과장들이 있어요. 그 밑으로 쭉 갔을 때 최하 150명에서 200명 정도는 그 일에 연루가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규현이라는 사람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USB에 관련해서 아무런 수사도 하고 있지 않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것과 관련해서 지금 그 구주화 변호사가 청구한 그 청구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인은 2018년 4월 27일 북의 김정은과 판문점 회담 당시에 USB를 건네주었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4월 14일 유튜브 김어준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자신이 USB를 들고 있었던 사람으로 그 USB는 청와대가 만든 것이 아니고 통일부가 만든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이렇게 지금 청구서에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USB에는 한반도의 신경제 구상이 담겼다고 하며 윤건영이가 위 방송에서 그래도 있다. 오늘 당장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 이야기 뿌리를 뽑고 싶다고 했으며 또 USB에 담긴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의문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통일부에 그 내용을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통일부 역시 2018년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담은 USB를 제작했다고 밝힌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며 설령 통일부가 보유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담은 USB 내용이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와 동일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더라도 현재 통일부가 보유하고 있는 USB를 공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통일부가 이 통지서에서 비공개 근거 조항으로 국방 등 국익 침해를 근거로 제시를 하였고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 외교관계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답을 해왔습니다. 자, 통일부는 대상 정보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공개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해왔다 합니다. 이러한 통지서를 받은 청구자인 구주화 변호사는 통일부의 이번 결정에 불복해서 5월 4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공공기관의 공개 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근거에 따라서 제기가 됐습니다. 구주화 변호사는 5월 4일 모 일간자의 통화에서 통일부의 이번 결정 내용이 국방 등 국익의 침해가 된다는 것인데 그럼 결국 그 USB 안에는 대한민국의 국방에 해가 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라면서 USB 안에 많은 국민들이 의심했던 원자력 발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더 심각한 내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다시 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월 4일 아침에 통일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서 행정소송 소장을 넣었다라면서 소송을 통해서 USB의 내용이 국민 여러분들께 반드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2018년도 4월 달에 문재인이 김정은을 만나면서 건네줬던 이 USB 내용은요, 북안에서도 대단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이미 벌써 몇 달 전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바에 따르면 북의 조직지도부나 서기실에서도 이 USB 내용을 보고 뒤로 자빠질 뻔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죠? 첫 번째가 원자력 발전 관련된 자료였고 두 번째가 경제 지원 관련된 내용이었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산업,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 해킹이나 아니면 접속해 들어갈 수 있는 그 코드, 패스워드 이런 것들이 넘어갔는데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대통령 기록물실에 남겨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이 이야기는 김정은이가 USB를 받는 과정에서 문재인에게 이거를 나에게 건네주고 나서 남조선에서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직접 답변한 것으로서 특히나 네 번째 항목인 대통령 기록물실엔 전혀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뒤처리를 했다. 다 삭제해버렸다고 하는 이 문재인의 답변이 그야말로 국민 여러분들 귀에는 어떠한 의미로 들리십니까? 솔직한 답변입니까? 아니면 가증스러운 인면수심의 간첩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문재인의 이러한 설명 답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줄곧 얘기하고 있지만 국가정보원에서는 이 내부에서 최종 작성 취합된 이 USB에 대해서 조사 수사를 했다라면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발본색원을 했다라면은 지금 할 수 있었던 일이 너무나도 많죠. 자, 우선 문재인이 형법 제93조 여적죄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문재인을 구속 기소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문재인과 문재인 당시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 벌였던 각종 범죄가 있었죠. 자, 우선 뭐가 있습니까?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해서 송철호가 불법으로 당선되게 하고
김기현이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었죠. 두 번째, 라임, 옵티머스 등 각종 이권이 개입된 이 펀드를 통해서 청와대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죠. 그리고 이 선관위까지 동원해서 거짓 선거를 했었죠. 이 거짓과 부정의 선거를 통해서 가짜 국회가 만들어져서 그 가짜 국회에서 말도 되지 않는 악법들을 만들어서 마구마구 했죠.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뭡니까? 검수완박법이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이 법을 저 가짜 국회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USB를 조사를 했더라면 저 거짓의 가짜의 여의도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국회를 해산시키면 그 국회에서 만들어진 모든 법령들은 다 무효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처럼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안 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지금 현저하게 뒷걸음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USB를 건네준 것은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반역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는 것이 법과 질서에 준수하고 따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 윤석열 정권은 통일부에서 이를 알고서도 묵인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침묵이 지금 1년째 경과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국민들의 이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일을 현 윤석열 정부에서 해도 되는 일인가요? 자, 더욱더 심각한 것은 통일부 장관이란 사람이 국회의 감사 자리에 출석을 해서 북한 방송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반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이러한 극언을 망언을 하였는데, 자, 이것이 통일부의 통일정책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연방제 통일을 제안하는 과정에 이는 과거 김대중이가 주장했던 햇볕 정책과 유사한 것이 된다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국민의 동의도 없이 자, 남과 북이 서로 연방을 하자는 이 6.15 선언과 똑같은 소리인데 과연 권영세라고 하는 이자는 통일부 장관 자리에 앉아서 이런 헛소리 망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지난 종북 좌파 문재인의 독재 정권에 이어서 제2의 김대중 정권을 목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 전선 확립과 자유수호가 우선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일은 결코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겠죠. 자, 윤 대통령의 복심이다 혹은 윤심이라고 불리우는 현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이 취임한 이후에 우파의 목소리를 냈던 김재원 최고위원과 또 왜곡된 좌파의 역사 진실, 즉 제주 4.3 공산폭동에 대해서 이 역사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었던 태영호 최고위원을 윤리위원회 징계로 올려보낸 것이 바로 이러한 한심한 작태라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좌파의 색채를 띠고 있는 새로운 보수계의 난동을 윤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며 당대표도 묵인하고 대통령실 역시 침묵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김재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는 것은 당대표의 독단적인 결정도 아닌 것이요. 이것은 분명
대통령실의 의지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민 전체가 1년간 그렇게도 믿고 신뢰해왔던 윤석열 정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4.15 부정선고와 이를 묵인한 법원, 그리고 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뻔뻔스러운 죄인이 전과 사범의 그 자격을 가지고 당대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 현실. 자, 거기에다가 같이 범죄를 저질렀던 공범자들이 구속되었다가 일제히 보석되어서 풀려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위법한 판단이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서 법정 소송에서 국회 측 변호인을 하였던 자가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자가 한명숙에게는 무죄를 내렸던 자인데, 자, 이런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맡고 이런 일들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대통령실에서는 침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국민들 앞에서 싸우는 척 신용만 하고 있는 것인가요? 자, 드라마 기억에서 나온 박태석 변호사처럼 싸우긴 싸우는데 좌파들에게 멋지게 지겠다는 의도가 혹시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의 노선이라 한 것은 기업의 이해 득실에 따른 변덕스러운 의사결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엽적인 결정의 점들은 상충될 수 있어도 큰 틀에서의 노선은 확고하게, 견고하게 뻗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종북 좌파들, 김일성 우상교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노선이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해체입니다. 대한민국 체제 전복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대통령실의 노선은 과연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이러한 종북 좌파들의 노선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근슬쩍 그런 종북 좌파들의 노선을 옆에서 지지하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자유공화국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김대중처럼 속 따르고 겉 따른 음흉한 연방제를 추진하는 자들은 아닌가요? 몹시도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군대를 습격하고 무기고를 타취해서 중무장하며 군인과 경찰을 죽인 그런 무력에 의한 유혈 사태가 지난 1980년 5월달 광주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5.18을 헌법에 넣겠다고 하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문재인의 USB에서 시작해서 지금 국가정보원에 수사하지 않는 내용들, 그리고 자유통일당의 구주화 변호사가 문제 제기를 해서 통일부의 답변이 나온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현재 매우 이상이 흘러가고 있는 이 여의도 여당이라고 하는 국힘당과 그리고 대통령실의 이런 동향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국민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이 나라를 끌고 가는 게 대통령이 끌고 갈 것 같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선장은 대통령이다마는 이 국가가요,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갖고 이 대통령과 움직여야 되는데, 대통령이 잘하다가도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준엄하게 회초리 들고 때리셔야 돼요. 그리고 충직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이 두 명의 최고위원이 김재원과 태영호에 대해서 이 징계를 내리고 이걸 보면요. 과연 이 정부 정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당은 따로 움직여서 노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대통령실의 비서관, 보좌관 이 친구들도 전부 다 대통령과는 다른 마음으로 지금 따로 노는 게 아닌가? 예? 물 따로 기름 따로 이렇게 섞이지 않듯이 말이죠. 좀 이게 대단히 좀 위험스러운 변곡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변곡점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서 개혁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요. 밑으로 꼬꾸라지면서 파국으로 치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법을 다루는 사법부가 될 텐데 이 지금 보면 4.15 선거에 대해서 그렇게나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그렇게나 많은 그 입증 자료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변동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거짓이 횡행하고 자,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오히려 대접받고 잘 사는 사회가 되면 과연 이 사회가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내년도 총선이 벌어지기 전에 가능한 한 대통령과 또 사법부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 국민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거를 뻔뻔하게 묵인해왔던 대법관들과 이 사법부를 아주 엄중하게 엄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가 이 제일 먼저 구속돼야 될 자기 김명수부터 구속을 시켜야 되겠죠. 이 김명수를 비롯한 뭐 권순일이라든지 또 이 부정선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 판결을 내렸던 이 대법관들 뭐 이 모조리 이런 자들을 다 쓸어다 용광로에 집어넣든지 아니면은 감옥에 쳐넣든지 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정상화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국힘당 참 이 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던 자, 또 그러한 법정 소송에서 국회의 변호인을 자처해서 맡았던 자가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장으로 가 있어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한명숙이에게 무죄를 내렸던 이런 자들도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나라에 법치는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자, 이럴 때 감사원장까지 하고 대통령 하시겠다고 나왔던 최재형 현재 종로구 국회의원님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럴 때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그 아버님 생각하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최재형 의원님? 예? 경기고등학교 서울법대식 나와서 감사원장까지 하신 분이 그저 이제 안락하게 종로구 지역구 하나 차지하고서는 이렇게 조용히 입 꾹 다물고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법관 출신들이 뭘 하면 안 돼요. 특히 정치하면 안 돼요. 예? 김기현 씨도 보세요. 아마 최재형하고 법대 동기 동창 정도 되는 걸로 같은데 이런 자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정치가 엉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은 현재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방위산업, 예술 분야, 일반 사회과학, 또 특히 자연과학, 또 이과대학, 공과대학 이런 수준은요. 뭐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카이스트, 그다음에 포스텍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우리 젊은이들이 대단한 실력을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 쌓아가고 세계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위에서 쳐다보면서 우리가 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실력이 향상돼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곳 여의도만은 썩어서 국민들을 매일마다 실망시키고 현재도 실망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제 저 국회를 없애는 방법을
다들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떠한 정당이든지 간에 현재 국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처럼 중국의 눈치를 바라보는 중국 공산당의 이중대, 이와 같은 정당들은 어떻게 된다? 파멸시켜야 된다. 우리 국민의 손으로 제거해서 이 지도상에서 없애야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으로 내년도에 전개될 총선에 있어서는 반중과 친중 노선을 분명히 하는 그런 정당에게 표를 줘서 이 나라의 국회가 반중, 친미하는 그와 같은 정치인들로 구성되게끔 우리 국민들께서 바꿔주셔야 되겠죠. 친중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 친중을 외치다 못해 거기에 굴종하고 있는 국힘당, 이와 같은 자들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도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하고 있는 공작권TV 그래티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